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무지예요. 오늘은 조선 건국 세 번째 시간 조선의 정치제도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 조선의 여러 관청과 지방을 다스리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한국사를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냥 듣고 참고만 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정부와 육조라는 제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의정부와 육조에서 나라 일을 어떻게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천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육조 직계제도와 의정부 서사제도가 있습니다. 육조 직계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육조에서 직, 바로, 계, 보고하다.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에서 서사, 즉 의논하여 결정한다. 이 제도입니다. 먼저 의정부 서사제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아볼게요. 의정부에서 나라 일을 다 결정하는 거야. 육조의 판서들이 나라의 일을 계획하고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의정부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회의를 해서 일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에게 임금님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임금님이 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허락을 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의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의 권한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육조 직계제도는 육조의 판서들이 임금에게 바로 보고를 하고 임금이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제도예요. 그럼 가운데 있는 의정부의 정승들은 아무런 하는 일이 없습니다. 즉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육조 직계제도는 임금님이 나라의 일을 하나하나 다 챙겨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왕의 권한이 커지는 제도예요. 조선이란 나라는 처음 정도전이 계획했을 때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도평의사사라고 불렸는데 훗날 의정부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정도전은 의정부 서사제도를 하면서 나라의 일을 신하들이 결정을 하는 이 제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훗날 조선의 3대 태종 이방원 이 왕이 오르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도를 실시합니다. 나라의 일은 내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결정하겠다. 이런 마음에 육조 직계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는 임금님이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고 육조 직계제도는 의정부가 허수아비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한국사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거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비변사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비변사라는 관청은 중종임금님 때 만들어진 관청이에요. 처음에 이 비변사는 수비하다
방어하다, 변방, 주변, 국경을 뜻합니다. 그래서 국경을 수비하는 관청이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큰 전쟁이 터지면서 비변사에 하는 일이 점점 더 커지면서 훗날 나라의 모든 일을 다 결정하고 권한이 엄청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비변사 제도는 흥선대원군, 고종임금의 아버지죠. 흥선대원군 때 비변사를 없애버립니다. 의정부와 육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의정부와 육조 외에도 이제 승정원, 의금부, 사헌부, 사관원 등등등 여러 관청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여러 관청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정원, 왕의 명령을 받아줬고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우두머리는 도승지. 의금부는 왕이 직접 거느리는 특별한 군대입니다. 나라의 임금을 몰아내려고 하는 반역 죄인들을 잡아오거나 부모를 죽인 자식들, 이런 아주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잡아와서 임금님이 직접 조사하고 신문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 세 개의 관청은 삼사라고도 불립니다. 굉장히 권력이 컸던 그런 기관이에요. 사헌부, 헌법, 법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관리들이 뇌물을 받았는지, 관리들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관리들을 감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사헌부의 우두머리를 보고 대사헌이라고 합니다. 사헌부, 대사헌. 사간원, 임금님에게 간섭하는, 임금님에게 간언, 충고하는 관청입니다. 임금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때 임금님,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임금님에게 바로 충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관청이에요. 즉 자기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관청이에요. 그만큼 의지가 강하고 결단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관원에 근무하게 됩니다. 우두머리를 보고 대사간, 대사간. 다음은 홍문관, 문, 자문. 임금님도 사람인지라 공부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과 신하들이 학문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부할 때, 이때 홍문관의 관리들이 조언을 해주는 이런 관청이에요. 우두머리를 보고 대제학이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 여기에 근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사헌부, 대사헌, 사관원, 대사관, 홍문관, 대홍문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대제학. 학문이 뛰어나니까 학문의 황제이다. 대제학. 춘추관, 춘, 봄, 추,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의 흐름이죠. 즉 역사를 기록하는 관청입니다.
성균관, 조선 최고의 국립대학교입니다. 우두머리는 대사성이라고 합니다. 한성부, 수도인 한양의 치안을 담당하는 관청이에요. 오늘날의 서울특별시가 해당되겠죠. 한성부의 우두머리는 한성부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참고로 조선시대 관리들의 임명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왼쪽에 있습니다. 파란 동그라미, 교지, 왕의 명령입니다. 붉은색 네모, 성명, 류성룡.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초록색 네모, 의정부 영의정. 관직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임금님이 유성룡이란 신하에게 의정부의 영의정에 임명한다는 임명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서의 이름이 교지라고 합니다. 의정부와 육조, 승정원, 의금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춘추관, 성균관, 한성부. 이렇게 수도인 한양, 임금님 가까이에서 나라의 모든 정치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이 관청을 보고 중앙정치라고 합니다. 중앙, 임금을 상징하는 거 알죠? 다음은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정치제도 살펴볼게요. 오늘날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또 북한에 있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이렇게 나뉘었는 것이 물론 대한민국 시절이지만 그 뿌리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시대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누었어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도를 책임지는 사람을 관찰사, 임금이 직접 임명하고 관찰사 여러분들은 왕인 나를 대신해서 지방을 잘 관찰하시오. 백성들을 잘 관찰하시고 잘 다스리시오. 오늘날 도지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관찰사가 다스리는 지역에 부사, 목사, 군수, 현령, 줄여서 부목군현이라고 합니다. 부목군현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보고 수령 또는 원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또라고 하죠. 부사는 오늘날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시장을 뜻하고 목사는 청주시장, 창원시장, 포항시장, 시장을 뜻합니다. 군수는 보은군, 영덕군, 함양군 이런 오늘날의 군수와 똑같고요. 현령은 동장, 읍장, 면장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인데요. 임금님이 지방의 수령들이 이제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옮겨갈 때 다짐을 받습니다. 수령 7사라고 하는데 수령들이 해야 할 7가지 일을 말합니다. 수령들은 지방으로 부임받아서 가면은 백성들이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인구를 늘리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군사를 잘 다스리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백성들이 나라의 부역을 잘하는지 그리고 백성들의 간사함,
교활함은 줄이고, 이런 일들을 지방의 수령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즉 왕을 대신해서 각 지역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조선의 정치제도, 의정부와 육조, 육조 직계제도, 의정부 서사제도, 그리고 그 외에 3사, 승정원, 성균관, 한성부 등 중앙의 정치 기구들을 살펴봤고, 지방을 다스리는 팔도 관찰사와 부목군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